네, 임변님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재밌네요. 오늘의 주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택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천정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구나 싶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사람이 축구공처럼 배송 예정인 택배를 다루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소중한 내 택배를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파손이라도 된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파손된 택배 물품에 대해서 택배사한테 배상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배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애로 같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좀 나온 적이 있는데 발렌타인 21년산을 택배회사에 운송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깨졌어요.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택배회사에는 그런 건 파손 면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택배 표준 약관의 12조에 따르더라도 택배 회사는 이게 포장이 좀 잘못돼 있거나 이게 처음부터 좀 택배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주류기 때문에 파손주의라는 스티커도 붙였거든요. 이걸 배제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상법 135조에 따르더라도 택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 중에 내 과실로 깨진 게 아니라 이게 뭐 자연스럽게 깨졌다, 이런 거를 택배 회사가 따로 증명하지 않는 한은 물품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한 그 택배비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택배 파손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나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 물건 금액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좀 더 유사한 경우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음식물 같은 거를 이제 배송을 신청을 했는데 배송을 하다가 이게 음식물이 흘러서 뭐 엘리베이터나 현관문 같은 데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비용을 과연 청구할 수 있는가, 2차 피해 관련된 내용인데,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따르더라도 택배 표준 약관에서도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들이 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마다 다퉈보긴 해야 됩니다. 다만 음식물은 그나마 좀 예측 가능한데 그런 거는 이제 증명이 불편해서 이렇게 간접 손해이자 특별 손해인 경우에는 특별히 예상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이것도 극단적인 얘긴 한데 어떤 뭐 개인 작은 소규모 택배 회사가 있을 때 내가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큰일이 난다, 뭐 이런 설명을 충분히 했고 상대방도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뭐 평소에 택배비에 5,000원인데 10,000원을 받고 이거를 운송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퀵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제 퀵에서 보통 급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회의 자료랑 이런 거 할 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퀵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내용이 입증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 파손이 됐는데 구매처에 문의를 하게 되잖아요. 구매처에서는 자기들 과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택배사 탓만 합니다. 포장 상태를 보니까 너무 포장이 부실한 거예요. 구매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뭔가 개인과 개인이 보냈을 때 얘기인데, 구매처에서 뭔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기피디님은 어디다 항의를 하세요? 구매처, 택배사 둘 다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역시 거의 준법률과의 준하게,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발주하는 이제 판매처에서 포장 자체를 좀 불량스럽게 했고, 이런 행위 하나와 이제 택배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운송하는 행위가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서 결국 이 물품이 파손되는 공동불법 행위가 발생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양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구매처에 보통 청구를 하죠. 양쪽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어차피 피해 받은 사람 나니까 너희들이 과실을 따져서 나한테는 보상을 하고 그 과실에 대해 너희들이 구상을 해라, 이런 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는 한쪽으로만 청구해도 상관없고 이론적으로 양쪽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가 꼭 파손이 되지 않았더라도 CCTV에 본인의 택배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물건이 파손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택배는 요즘 사람들한테는 또 새로운 행복이죠. 택배를 받는 것 자체가. 근데 감히 나의 택배를 그렇게 발로 차고 막 그런 식으로 다루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가 또 이런 경우를 또 상정하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물품이 망가지거나 손해가 생겼을 때 보통 대부분의 정신적인 위자료는, 감정적인 부분은 이걸 보상받으면서 해결이 된다라는 판례 내용이 있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피해 보상을 넘어서는 특별한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게 되면 너무 감정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성질이 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청구하거나 할 수 없고요. 택배에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청구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제 물품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면서 나의 정신적 손해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 감정적 이유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자기가 부재 중일 때 문자를 보내잖아요. 기사님 배송을 문 앞에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원이 이거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위험도 좀 있고, 여성이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범죄 또 위험성 때문에 집 앞에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마 질문하신 요지가 내가 집 앞에 놓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물품이 분실됐을 때 나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관계에서는 서로가 할 일을 마무리하면 채권 관계 완료가 되는데, 그 택배 회사나 아니면 이제 판매처, 발주처에서는 집 앞에 놔달라고 했으면 집 앞에 놓는 순간 그 사람의 의무가 끝났고, 이제 저희는 돈을 주면서 의무가 끝나죠. 그래서 이게 완결된 상태로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면 그 가져간 사람들이 절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문 앞에 놔주세요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늦은 시간이나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문 앞에 놔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됩니다. 요즘에는 배달 음식을 훔쳐가는 그런. 그죠. 뭐 배달 음식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배달 음식 뭐 훔쳐가서 먹고 막 옆집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다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에이 음식 좀 훔쳐간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백한 형법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절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